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본선 24강전 두 번째 경기 김영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개막전 경기 박영훈 구단과 최철원 구단의 빅매치를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시간이 각자 1시간씩 주어지다 보니까 더 깊이 있는 바둑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도 뭐 수일기를 하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또 정확한 수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롭게 꽃단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국내 최고의 권위, 전통의 종합기전 GS 칼텍스배가 2020년 또 한 번 혁신하며 도약한다. 25번째 대회를 맞은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286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본선 티켓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들의 전의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은 총 상금 5,500만 원 증액이라는 획기적인 변화. 예선 대국료부터 본선 진출 단계별 상금까지 빠짐없이 오른 가운데 준우승 상금은 기존의 2배로 높아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대국 방식의 가장 큰 변화는 길어진 제한 시간. 최근 속기 위주로 이어져 온 국내 기전의 관행을 벗어나 제한 시간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로 진행된다. 길어진 제한 시간은 보다 수준 높은 경기로 이어지고 GS 칼텍스배 본선 무대에 오른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권위에 더해 명국의 산실로 거듭남으로써 또 한 번 바둑팬들을 사로잡을 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최강의 기사들이 격돌하는 최고의 무대가 시작된다. 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본선은 24강 토너먼트로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준우승 3천만 원입니다. 준우승 상금이 2배로 증액됐고요. 네. 자, 어제 개막전 승자는 박영훈 구단이었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최철원 구단을 상대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과 16강 대결이 펼쳐지게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김명훈 7단과 이창석 5단의 대결이에요. 네, 김명훈 선수도 굉장히 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기사이고요. 이창석 선수는 최근에 벌어진 또 신예기전에서 아쉽게 또 준우승을 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 대결의 승자는 지난해 돌풍의 주역이었던 이호승 4단을 만나게 됩니다. 네, 김명훈 7단은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싸움을 좋아하는 싸움꾼이고요. 이창석 선수는 부드러운 스타일이지만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훈 7단이 최근에 보면은요, 본인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초반이 자기는 좀 약하다. 그렇지만 이제 중반, 종반 가면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김명훈 7단이 최근 이렇게 바둑을 좀 보면은 후반 역전패가 간혹 있었어요. 네. 네, 정말 좀 어이없는 역전패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창석 선수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풍으로 네. 큰 실수가 없는 선수고요. 쉽게 안 무너지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둑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중반전에 이창석 선수가 혹시 바둑이 불리했을 때는 어떤 스타일로 또 진행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또 지켜나가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창석 7단과 이창석 5단과 김명훈 7단의 본선 24강전 두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 두 번째 만남. 자, 나이가 비슷한 두 기사의 만남입니다. 네, 나이는 이창석 선수가 한 살이 많습니다. 김명훈 7단 현재 17위 자리에 랭크에 있고요.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이 두 번 있었는데 1대1입니다. 네, 오늘 승부도 그렇다면 다 50%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창석 5단, 랭킹은 37이고요. 랭킹 차이가 20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얘기해 주셨다시피 상대 전적이 1대1이기 때문에 5대5의 승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랭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10위권, 30위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장석 선수의 흑번입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흙을 쥐었을 때 자신감을 갖는 기사라면 바로 김명훈 7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랭킹이 10위쯤 되면은요, 흑백에 그렇게 크게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흑이냐 백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보면 흙을 쥐었을 때와 백을 쥐었을 때 승률이 좀 골아야지만 랭킹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흑백 상관없이 승률을 유지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랭킹이나 승률이 좋을 수는 없죠. 김명훈 7단이 지금 랭킹이 17위였는데 올해 성적이 지금 7승 7패였어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만큼 또 이제 강한 선수들과 많은 대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10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좋은 페이스를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주춤합니다만 네. 많은 프로 기사들이 이제 바둑 리그가 끝나고 시작하는 이 GS 칼텍스배 프로 기전에 있어서 새로운 가짐으로 다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기점 25기부터는 상금도 이제 대폭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기전 GS 칼텍스배 프로 기전. 저희가 평소와는 다르게 1시간 일찍 찾아뵙고요.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생각 시간이 짧은 기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또 1시간짜리 기전을 하게 되면은 선수들도 조금 새롭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선수들에게 이제 뭐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1시간과 20분, 생각 시간의 10분, 생각 시간의 차이가 어떠냐? 한번 질문을 이 본선에 올라가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 대답을 했는데요. 이제 이 GS 칼텍스배 프로 기전에 좀 참가를 해봐야 그 느낌이 와닿을까요? 네, 일단 뭐 1시간짜리 대국을 해봐야지 조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초반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착수하는 쪽은 김명훈 7단 쪽이에요. 아무래도 김명훈 7단이 이제 본인이 포석 초반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초반 포석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우화를 나를자로 걸치고 흑이 입구자로 받았습니다. 아주 지금 뭐 단단하게 두고 있고요. 그 우상기 쪽 모양도 이제 최근에는 2칸 뛰는 수, 우상기를 날일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칸으로 굳히는 바둑도 이제 많이 두어지는데요. 네. 날일자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수가 이제 많이 두어지는데 바로 짚어가네요. 최근에 예전에는 날일자로 지키는 것이 거의 뭐 대부분이었는데요. 2칸으로 뛰는 이유가 백이 이렇게 짚어오는 것이 싫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창석 구단이 실리를 정말 좋아하는 기사죠.
어디를 밀어갈지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변 쪽 백이 이제 2칸 정도 뛰면은 처음에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또 두지 않았으니까 흑도 이쪽 부분으로 바로 오는 것도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깨를 당하면 어딘가 좀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최근에는 이 화점에서도 날일자 걸쳐가면 백이 걸쳐간 쪽을 아예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한번 응수를 물어봤을 때 손을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화점에서 날일자 걸칠 때 오히려 받아주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가면 예전에는 뭐 거의 받거나 협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예 뭐 손을 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걸쳐가는 것보다는 뭐 삼삼을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날일자 걸쳐가면은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 인공지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뭐 최근에는 공부를 함께 안 할 수가 없는 동반자인데 김명훈 칠단은 가끔 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싶을 때가 꽤 있다고 해요. 아마 다른 기사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무작정,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여기가 뭐 몇 퍼센트가 나오니까요. 네. 그걸 보고, 여기가 좋은 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게 맞나? 뭐 이런 좀 의심을 가지기도 하죠. 예. 뭐 두어 번 바둑을 복귀하는 데에는 활용하지만 특히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대국을 하진 않는다고 하죠. 근데 뭐 부분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뭐 인공지능이 정확한 또 답을 알려주니까요. 그런 부분에는 아마 많은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창석 5단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좌상을 한 칸으로 걸쳐갔습니다. 여기서 벌리는 방법도 다양했었거든요. 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높게 가는 수, 낮게 가는 수,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또 걸쳐가는 수. 근데 최근에 보면 높게 가는 수가 많이 두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4칸으로 벌릴 때도 있지 않았나요? 여기 이제 예전에는 호구를 치고 이제 여기까지 뛰는 경우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잊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는 수도 이제 간간히 두어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두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간간히 두어지기는 했어요. 최근에는 좀 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침입이 좀 걱정이어서일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둔다면 이수가 없고요. 백이 뭐 이쪽 부분을 지키더라도 흑돌이 이렇게 호구가 되어 있는 것과 이어져 있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백이 이제 바로 침입을 했을 때가 문제죠. 또 이렇게 오더라도 백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백이 두더라도요. 바로 넘어가는 수 때문에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 식으로 가면은 양쪽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 싸움은 뭐 좋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우상기 쪽 모양도 참 재밌습니다. 백이 이제 어깨를 짚어갔는데 네. 흑이 응수를 안 하니까 이제 백도 계속 응수를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 소목에서 2칸 높게 걸쳐갈 때도 있었잖아요. 네. 특히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참 좋아했었는데 백이 걸쳐가고 흑이 받을 때 손을 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도 되는데요. 글쎄요, 여기는 백도 둔다면 여기를 막아서 두는 것이 상당히 이제 두터운 곳이거든요. 이렇게 뻗어서 상변 쪽 모양이 일단 좋아지고요.
흙에 이 모양 자체는 이제 다음에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뭔가 이제 봉쇄하는 수단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좀 많은 활용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선수는 아예 우상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좌변 모양도 예전에는 백이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수가 많이 두어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길 두어 흙이 손을 뺀다면 다음에 이제 뭐 이는 침입. 이렇게 해서 이제 실리를 차지하고 한 점을 포기하고 이런 수 등도 많이 두어졌는데요. 아예 지금 이쪽을 또 두질 않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우변 쪽 흙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정말 우상은 누가 먼저 언제 손질을 하게 될까요? 근데 서로 큰 곳이긴 합니다. 백이 이제 이렇게 막아가는 곳.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뻗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흙이 든다면은 흙도 뭐 이렇게 밀어가서 자체가 아주 큰 곳이니까요. 여기를 흙이 먼저 밀어감으로 해서 우상기 쪽 모양도 이제 커지는 거고요. 아까와 같이 이제 백이 막고 늘었을 때 이제 상변 모양이 이제 두터워지는 것. 그런 부분까지 방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곳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대비 초반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대국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지켜봤는데요. 어제는 상당히 좀 초반 진행이 빨랐던 것 같아요. 네. 나름의 신경전도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기사들마다 이제 또 성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시간이 이제 많으면은 초반에 이제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후반이나 이제 중반에서 초읽기로 대국을 두어가는 기사가 있고요. 어떤 기사들은 또 이 시간을 또 좀 아껴서 중후반에 이제 좀 사용하는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네, 최근 추세로 보면 세계 대회를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 부분은요,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초반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면서 초반 포석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답이 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초반 진행이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하 쪽을 한 번 더 보강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렇다면은 백이 둘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막는 것, 그리고 이제 하변 쪽 큰 곳이고요. 네. 지금 뭐 이쪽 부분으로 이제 뭐 날일자를 가거나 해서 이제 이쪽 모양을 좀 키우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은 오더라도 귀가 아직 확실한 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확실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바둑을 보면 이제 확실한 집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여기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하변 쪽 모양이 일단 느낌으로는 이런 부분 오면은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요. 마주보는 자리예요. 네. 아니면 아까 그 설명해 주셨던 그 옛날 방법 있잖아요. 네. 그 자리는 음, 실리로 참 좋은 자리일 것 같은데. 김명훈 7단의 기풍으로 보면 여기는 뭔가 이제 흑에게 두터움을 내어주고 실리를 차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기사 모두 예선전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모두 4판씩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는데 특히 이창석 선수가 이기고 올라온 상대들이 굉장했어요.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한상훈 선수부터 이영구, 조한승, 김채영 선수까지. 네. 한상훈 선수, 이영구 선수, 조한승 선수. 다 뭐 바둑리그 선수들이고요. 네.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 선수들을 물리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신의 기전에 준우승까지 했고 뭔가 지금 좀 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랭킹도 많이 끌어올렸고요. 네, 인원 선수가 이제 지금 이렇게 큰 기전에서 또 이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그만큼 또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GS 칼텍스베를 통해서 또 돌풍을 일으켰던 기사들이 꽤 많거든요. 우선 작년에 4강까지 진격했던 이호승 선수 빼놓을 수 없고 윤찬희 선수도 빼놓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명이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뭐 이름이 없는 선수였는데 GS 칼텍스베를 통해서 정말 뭐 깜짝 스타가 된 선수들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 우상은 백이 먼저 갔습니다. 네. 백이 이제 상변 쪽에 모양을 일단 뭐 만들어 가고 있고요. 흑이 또 하변 쪽도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양이요. 이런 모양은 흑도 인원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백의 모양을 이제 좀 납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백이 이제 뭐 이렇게 지키거나 하게 되면 이 자체로 이제 중앙 쪽에 이제 좀 모양을 키우는 의미도 있고요. 백의 모양을 좀 납작하게 만드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날일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백이 이렇게 뭐 끊어버립니다. 일단 축이 안 돼요. 예. 축이 안 되면은 흑이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눌러간 건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좋은 곳은 우변 쪽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인원 부분을 이제 흑이 오게 되면은 거의 집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백이 이제 먼저 와서 이제 이 흑의 모양을 좀 견제하는 수단. 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일단 모양을 이제 크게 키우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자꾸 돌이 오게 되면은 좌변 쪽의 흑이 뭔가 자꾸 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변을 건드려야 할 것 같기도 한데. 하변, 저는요, 여기 막히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요, 지금 여기를 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 당장 수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일단 여기는 그냥 잡히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쪽을 두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교환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나중에 이제 이쪽 뭐 붙이는 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붙이는 뒷맛을 지금 오래 남겨둬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김명훈 7단은 아래쪽을 밀어서 받아둡니다. 자, 두고 싶은 공간이 많은 포석입니다.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고요. 김명훈 7단과 이창석 5단의 본선 24강전 두 번째 경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본선 24강전 두 번째 대국 김명훈 7단과 이창석 5단의 대결이고요. 자, 지금 이제 백이 여기를 이제 빌어갔는데요. 자, 빌어갔을 때 이제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뭔가 이쪽 부분을
뻗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뻗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 부근으로 이제 뛰어만 가더라도 의미가 없고요. 한 칸도 많이 나오거든요. 한 칸요. 한 칸도 지금은 이런 부분을 이제 흙이 뛰는 이유는 뭔가 이제 중앙의 모양을 좀 키우려고 두는 거거든요. 일단 상변에 백이 이렇게 뻗어져 있으면서 중앙은 어느 정도 다 지금 뭐 막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과연 크게 의미가 있는 곳인지가 좀 의문이고요. 혹시 이쪽 부분이 지금은 포인트지 않을까. 그래도 우선은 뛰어갔네요. 받아두네요. 김명훈 선수의 이제 다음 수는 하변 쪽이겠죠. 자, 오늘도 저희가 사전에 두 기사를 미리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줬을지 궁금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여기 본선에 올라간 줄도 몰랐어요, 사실. 진짜요? 내가 본선에 올라간 데가 있구나 하고. 아, 이거 지금 장고 바둑이에요? 네. 아, 1시간 바둑이구나. 아, 맞다. 이거 1시간 바둑이었지. 시간도 잘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크게 하진 못했는데요. 이창석 선수는 1시간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고 있기 네, 뭐 제가 파악을 뭐 당했나 본데, 근데 저도 뭐 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리를 통해서 뭔가 판을 정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는 힘으로 굉장히 상대를 누르는, 초반이 항상 나쁘게 시작할 때가 많은데 중반전에 바둑이 불리하다면은 저도 아무래도 변화를 구해가야 되기 때문에 중반전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중반까지 제 스타일대로만 짜이면은 누구랑 둬도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봉을 피하면서 유연하게 두면은 50%일 것 같습니다. 저는 5대5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회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석 구단의 당찬 각오까지 들어봤는데 네. 우선 저는 그 도입부에 워낙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재미를 위한 연기일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김명훈 선수가 본선을 자기가 올라갔는 것을 몰랐다? 네. 이건 재미로 했겠죠. 1시간인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1시간이라는 것을 뭐 몰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시간이라는 것은 뭐 본선에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하면 되는 건데 네. 본선을 올라갔는지 몰랐다. 이거는 그냥 농담이겠죠. 네. 재미를 위한 연기였다고 한다면 김명훈 선수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리얼했던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라는 김명훈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두 기사가 오늘 대국 5대5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두 선수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것 같아요. 1시간짜리 바둑은 이창석 선수가 뭐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도 본인도 뭐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네요.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짜리 바둑이 이창석 선수가 상당히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 뭐 중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기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초반을 좀 잘 풀어가야겠다라고 김명훈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서로 뭐 5대5라고 봐야겠죠. 네. 김명훈 선수의 어떻게 보면 좀 기풍에 좀 맞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직도 이제 이쪽 부분이 아직 뭐 확실한 모양은 아니니까요. 뭔가 이제 김명훈 선수가 지금부터는 뭔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상기나 우하기 쪽에 이제 흙의 실리가 과연 어느 정도 집으로 되느냐 네. 그런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훈 7단과 이창석 5단의 인터뷰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창석 선수의 그 1시간 대국에 있어서 김명훈 선수가 칭찬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그 KB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그 괴력을 보여줬어요. 네, 1시간 장고 바둑에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대국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뒀었고 또 이영구 주장에게도 승리를 했었죠. 자, 지금 인공지능 막대는요. 네. 백이 이제 뭐 좀 무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 정도 차이는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 스웨덴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차이는 좀 더 벌어졌는데 백이 좀 늘어난 거죠. 네. 글쎄 인공지능이 그런데 이제 예상하는 것과 또 인간이 느끼는 생각이 또 전혀 다르거든요. 김명훈 선수도 이제 저수를 당하고 뭔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요. 글쎄요, 지금 김명훈 선수도 좀 뭔가 이 표정에 변화가 좀 있는 선수도 같아요. 비교적 좀 움직임이 네. 많은 편이죠. 근데 여기를 좀 젖히면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이 되젖힐 수 있을까요? 뭐 되젖히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끊으면요. 아, 지금 이창석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있게 되면 이 한 점은 지금 잡힙니다. 네. 여기는 꽤 손해를 본 건데 이제 여기를 막아서 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돌이 없는 경우라면 뭐 이렇게 젖히고 뭐 이렇게 뭐 띄우는 수, 인원수 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흑돌이 여기 있는 순간에는 완벽하게 연결이니까 자 뒤쪽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이제 인원 부분에 이렇게 뻗으면 이런 식의 싸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막게 되면은 여기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선수가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좌변에 두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변을 막아가고 싶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백도 반발은 어려운 건가요? 반발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여기는 끊어야겠죠? 그냥요. 여기를 끊고 뭐 이렇게 잡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흙이 이쪽 부분 하나 지켜야 하는데 백이 이제 이쪽을 띄어서 뭔가 모양으로 볼 때는 흙이 좀 꽤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이 부분이 깔끔하게 지금 연결이 됐고 백은 선수를 차지해서 하변 쪽을 띄었으니까 이것은 흙이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백도 이 진행이 가능했겠어요. 그리고 백이 여기가 두터워지면요. 여기가 사실은 또 흙은 문제가 됩니다. 들어와서 싸웠을 때 지금은 이렇게 싸우거든요. 여기 단수를 쳐도 축이 아닌 건가요? 아, 축인데요. 여기를 먼저 끊어요. 네. 이러면 이제 그때 나갑니다. 여기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백은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살 수가 있으면 이 돌도 약한 돌, 이 돌도 약한 돌이니까 백이 뭐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침착하게 이어서 받아뒀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막대가 조금 흙이 회복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인공지능은 지금 이연수가 뭔가 좀 좋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뭐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훈 선수 스타일 자체가 워낙 또 전투 바둑이니까요. 김명훈 선수의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둔다면 뛰어서 뭐 이돌과 이돌 갈라서 이제 공격하겠다, 싸움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둬서 이 두 점이
상당히 좀 외로워 보이는데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탄력이 있어요. 그 들여다보는 자세가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호구를 치고 또 그 길을 나가니까 또 백 쪽으로 막대가 좀 기울었습니다. 일단 호구 형태만 봤을 땐 모양이 좋아 보였는데 들여다보는 자리에 한번 당하니까 우영인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요, 여기가 지금 흙이 여기를 잇고 백이 이제 이쪽을 넘어가는 진행이 되면은요, 흙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하는 거거든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백은 아주 뭐 깔끔해진 거고요. 만약에 인원돌이 아예 없다면 흙이 나중에는 뭐 이쪽으로 해서 차단하는 수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견 자체가 일단 흙이 손해라는 뜻입니다. 그 흙은 지금 인공지능은 아예 이 호구 진수로 여기를 이제 붙여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고, 네.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이 없는 거죠. 넘겨주고 이제 아예 손을 빼서 우변 쪽을 지켜서 아예 이제 집으로 좀 돌아서 해야 된다. 이는 지금 원래 판단을 한 거였는데요. 이창석 선수가 이으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환을 다 하고 나면 백이 깔끔해진 기분이 들어요. 네. 지금 뭔가 한참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길 잊지 않아서는 오히려 호구 친수가 손해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고요. 자, 김명훈 선수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넘어야 할 것 같은데. 흙이 이쪽을 막으면 뭐 이쪽으로 뛰어서 수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를 막히는 자체가요. 막히게 되면 백이 상당히 좀 얇아집니다. 뭐 인원 부근 오더라도 이쪽에서 다가오더라도 이 두 점이 좀 얇은 모양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귀 쪽도 이 선에 뻗거나 하게 되면 이쪽 귀 쪽도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 곳이었고요. 이때 백이 한 칸을 뛰어 나오기만 해도 탄력이 있는 돌이라는 거죠. 네, 좀 뭐 충분히 한 칸 띄워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변 쪽에서 이제 그냥 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워낙 좋아서요. 네. 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왔을 때 흙이 한 번 더 이곳을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이거든요. 네. 뭔가 활용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판을 좀 크게 바라볼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찾아갈지 이 크게 두 군데의 선택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변 쪽 모양도 상당히 좋은 곳이긴 합니다만 지금 반대로 흙이 이곳을 둔다고 보면은요 너무 좋은 곳이죠. 백이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모양이 이제 너무 커집니다. 바둑에서 어려울 때는 상대방이 두면은 너무 좋은 곳을 먼저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너무 많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지금 역시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두고 싶을 때가 많을 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진행을 머릿속으로 예상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의 차이가요. 이제 이기느냐 지느냐 이제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바둑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봐도 이제 나라면 어디 두를까? 여기 우변도 일단 큰 것 같고요. 여기도 큰 것 같고요.
뭐 여기 뛰어나가서 좌변도 싸울 큰 수도 것 있고, 같고요. 뭐 이쪽을 들어가서 뭔가 이제 사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다 똑같이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어디가, 여기가 내가 볼 때는 100점이다. 네. 그다음에 뭐 80점, 50점 이렇게 쭉 있으면 100점짜리를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면 그렇죠. 전혀 다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 포석 문제에서 ABCD 이렇게 보기가 있었을 때 네. 확실한 100점짜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쉽게 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AI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근데 AI가 생각하는 것과 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프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예전에 뭐 월간지 뒤에 보면 이제 매월 응모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저도 프로 보면은 100점을 못 받아요. 그러세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출제자만 알아요. 아, 그러니까 기풍에 따라서 사실 포석 부분은 좀 답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여긴지 애매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출제자 어떻게 보면은 기풍을 좀 알아야 돼요. 꿀팁인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90점짜리 자리, 95점짜리 자리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 기풍에 맞는 90점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24기까지만 하더라도 10분에 40초 3회라 굉장히 좀 초반부터 선수들이 최일기에 몰리면서 이제 당황하는 모습도 상당히 좀 많이 보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포석 부분에서 특히 이제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가 누구냐, 출제자의 기풍이 어떠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명훈 선수가 고민을 하고 선택할 차례거든요. 네. 이제 지금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을 따라가 본다면 역시. 저는 접근전일 줄 알았는데요. 네. 지금 뭐 이쪽 부분 이제 뛰어서 싸우거나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 자리가 일단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흙이 이쪽 부분 왔을 때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정말 뭐 놓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앉아서 대국을 할 때와 뒤에서 이렇게 관전할 때와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대국을 하면은요, 사실 좀 넓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전투만 이렇게 쫙 보게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관전할 때는요,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니까 정말 뭐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김명훈 7단도 그 상중앙의 눈목자는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아요. 이제 고수가 될수록 판을 넓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하수일수록 부분적인 데만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사실 뭐 프로들에게도 좀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최일게 몰리면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좀 1시간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화장실도 지금 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최일기에 몰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가 착점을 하고 화장실을 나가는 것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일기에 몰렸을 경우에는 자기가 착점을 하고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이상 2번을 가게 되면 이제 경고를 받게 되고요. 3번을 가게 되면 이제 반칙이 됩니다. 이창석 5단이 자리로 돌아왔고요. 김명훈 7단이 어디를 두었는지 상대에게 알려줬어요. 네. 사실은 뭐 프로들은 이렇게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네. 이렇게 보면 지금과 같이 이제 특히 뭐 몇 수 두어지지 않은 포석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앉게 되면은 보통 이제 알려주게 되죠. 뭐 안 알려줘도 문제는 없지만 이게 매너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흙이 이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를 둬야 될지. 뭐 이제 상변 쪽을 아예 그냥 내버려 두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백이 이제 이런 부분 한 번 더 두면은 완벽한 집이거든요. 차고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좌변 쪽도 지금 뭔가 상당히 좀 얇기 때문에 네. 좌변 쪽도 뭔가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키라고 해도 다음 수 찾기가 어렵고 들어가라고 해도 다음 수 찾기가 어려운 거군요. 네. 좌변 쪽 모양은 백이 들어간다면요.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사는 것은 전혀 어렵지는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만 가더라도 쉽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차단을 하면 지금 여기가 일단 선수니까 네. 사는 것은 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으면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아예 손을 빼버리네요. 우변이 가고 싶었군요. 계속 좋은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었는데 지금 상변과 좌변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게요. 그 좌변 쪽 모양은 사실 백이 여기를 둘까 여기를 둘까도 막 고민을 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또 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뭔가 이제 바둑이 좀 불리하거나 하면 중반전에 한번 뭐 강하게 한번 맞붙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뭔가 그런 상황인가요? 여기로 움직이거나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같이 붙어 보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창석 선수도 상당히 강심장 같아요. 좌변이 저렇게 얇은데 아예 그냥 손을 빼버리니까요. 저는 사실 이창석 선수가 얼마 전에 준우승을 거뒀을 당시 어떻게 보면 역전 패배였었거든요. 네. 1승 뒤 2연패였기 때문에 좀 타격을 입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리그 포스트 시즌 돌아오자마자 연승을 이어갔고요. 그런 면에서 이 선수가 뭐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역전패를 당하고 난 이후에 담담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놀라움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승부사들은요, 이 쳤을 때 빨리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창석 선수가 이제 뭐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털어버리고 뭐 우승한 선수에게 이제 뭐 축하 인사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또 훌륭한 것 같고요. 일단 뭐 털어내고 그 다음 또 시합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시합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뭐 멘탈 부분도 상당히 강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는 이때다 하고 좌변을 바로 움직여 갑니다. 역시 뛰어나가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창석 선수가 뭔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좌변에서부터의 싸움이 시작되겠습니다. 김명은 7단과 이창석 5단의 대결입니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현재까지 뭐 두 선수가 시간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창석 선수가 이제 흙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각자 1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초반이 아주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초반 여기 어깨를 짚어간 부분부터 바둑이 좀 재밌었어요. 아예 이제 흙도 응수를 않고 네. 바로 이제 협공을 했고요. 자, 우상비 쪽을 계속 두지를 않고 다른 곳을 착점을 했는데요. 각자의 길을 갔죠. 네.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제 어깨를 짚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자, 부척하는 수부터 좀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자, 여기 호구를 치면서부터 이제 흙이 조금 이제 뭐 불리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처간 수, 호구를 친 수로 지금 이제 좌변 쪽을 네. 붙여가는 진행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왔었고요. 좌변을 네, 쉽게 정리가 됐어요. 네, 여기서 뭐 백도 이제 두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아서 김명원 7단도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상변에 큰 곳을 차지를 했고요. 근데 이창석 선수가 여기서 아예 손을 빼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뭐 좌변 쪽 뭔가 이제 하나 보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네, 자세가 잘 안 나왔을까요? 그래도 뭔가 일단 상당히 강심장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실리로 뭔가 이제 뒤쳐져서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우변 쪽에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그러자. 드디어 이제 뭔가 전투가 벌어질 좀 조짐이 보입니다. 네. 자, 이 이후로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궁금한데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7단의 백, 이창석 5단의 흙. 이창석 선수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지금 작점을 했네요. 수비적인 수 아닌가요? 네,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이제 여기를 띄어서 지켰고요. 네. 백이 이제 입구자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의 의미는 다음에 이제 뭐 붙여서 넘어가는 수, 인원수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지금 뭐 확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붙여가더라도 좋지면요. 끊었을 때 이렇게 뻗는 수가 있어요. 잡으면 단수고요. 이렇게 두면은 넘어가서 일단 뭐 확실한 연결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따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붙이려고 하다가 다시 손이 붙였어요. 갔고요. 네. 일단 그 교환 자체를 해서 백의도를 조금 이제 뭐 무겁게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넘어갈 순 없지만 백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이제 백이 이렇게 젖혀가면요 끊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도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여기를 이었을 때 백은 벌써 이제 모양이 굉장히 나쁘죠. 뭐 이런 식의 모양을 이제 백의 모양을 좀 망가뜨려 두고 네. 이쪽 날일자, 뭐 이 정도 날일자 정도로 해서 움직여 나가겠다. 좌변 쪽은 확실히 살아 있고 뭐 이런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당장
그렇게 뭐 강력한 공격이 없다면 아예 이제 뭐 중앙 쪽 부근을 먼저 이제 지켜간다든지요. 반대로 흑이 인원 부근을 와서 이도로 이제 공격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 좀 답답해지니까 먼저 확실한 연결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은 연결을 해두고 그 다음에 차단을 노려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벽이 이제 다시 또 선수를 잡아서 인원 부분을 이제 뛰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중앙이 점점 키워지는데요. 깊이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바둑 보면은 또 전대 들어가면 또 잘 안 잡혀요. 문제는 저렇게 둬서 다 집이 되면은 참 바둑이 이기기 편한데요. 저런 모양은 또 흙이 그냥 다 집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인원 부분은 나중에 뭐 인원 부분 선수하고 있는데 또 붙여가고 하면은요 생각보다 여기가 뭐 그냥 쉽게 잡히는 모양은 또 아닙니다. 또 자신 있으니까 상변을 내버려 두는 거겠죠. 막상 그게 또 붙임을 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만약에 이제 인원 진행이 되어 있다면요 여기 흙도 뭔가 이제 좀 활용당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인원 진행이 되게 되면 이 흙이 아주 이제 깔끔해진다는 흙도 있는 뭐 장점은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 이렇게 보면 머리 꼬는 또 그 버릇이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최일기가 물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머리를 꽂지는 않네요. 좀 다급할 때 본인도 모르게 그런 제스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습관이 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요. 네. 한번 이 버릇이 되면 고치기 쉽지 않은데 사실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다급하면 이제 무의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꾸 좀 노력을 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내가 초조한 걸 상대에게 들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오히려 막 그래서 이제 급하게 승부를 또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이제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닐 때 일부러 그런 모습이 아까 인터뷰 보니까 연기 실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뭐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꾸 좀 노력은 해야 돼요. 제가 뭐 김명훈 선수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선배로서 이제 후배에게 하는 이 충고라고 할까요? 김명훈 칠단도 보면 가족이 바둑 가족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선 처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기원을 가면서 바둑을 접하게 됐다고 하고요. 또 김명훈 칠단의 동생이 있는데 한 9살이 어린 여동생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8, 9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강자인데요. 네, 아마 강자인데요. 아버지도 온라인에서 한 3단 정도 되신다고 하고요.
김명훈 선수 이렇게 보면 평소에 정말 뭐 인사성도 밝고요. 조금 내성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인사성도 밝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해맑은 것 같아요. 늘 항상. 저 아까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가 본선 올라갔나요? 뭐 이런. 자, 역시 어렵나요? 일단 기분은 차단을 하고 싶은데 아마 그 다음을 지금 뭔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차단.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이제 이쪽 부분과의 어떤 연결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 흙이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도를 이제 수습을 해야 하고요. 움직이게 된다면 이제 같이 뛰어서 계속 이도를 공격을 하면서 흙들이 이런 부분 나오게 되면 상변이 자연스럽게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흙이 뭐 이렇게 나오는 수단 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는 아마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차단도 아니고 이쪽 연결도 아니라면 이제 집으로 큰 곳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집으로 큰 곳이라면 이제 하변 쪽이거든요. 아, 하변이 제일 크군요. 네, 근데 이제 하변 쪽의 값어치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 차단과 연결 아마 이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변 쪽, 중앙 쪽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이런 부분도. 근데 여기도 여기와 이곳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곳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많이 통하시는데요. 그쪽보다 저쪽이 훨씬 좋다 그랬는데. 계속 모양을 넓혀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흙도 갈라가야 할까요? 네, 지금 뭐 갈라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변 쪽 뭐 한 번 더 지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우변을 지켜준다면은 백의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이수의 뜻을 생각을 계속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모양을 넓히는 것이 1번일 거고요. 네. 이 흙의 모양을 이제 좀 견제하는 게 2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쪽을 차단했을 때 흙의 이 연결고리를 조금이라도 이제 좀 방해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멀리서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은 상대에게 싸움을 좀 걸어오라고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창서 구단도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먼저 걸어가는 편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오면은 흙도 좀 부담스럽기는 하겠네요. 이쪽 차단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찬스를 쓰니까요. 네. 인공지능은 여기를 들어가라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두고요. 이 이 교환을 왜 자리는 하는지는 계속하네요.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뭐 이렇게까지는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씌워가면 여기를 지금 네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는군요. 이 도로는 뭐 그냥 잘 안 잡힌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지금 이야기는요.
일단 우변 받아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제 받아준다면은 백이 원하는 대로 이제 된 거죠. 이 교환 자체가 백은 확실하게 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원 부근 오더라도 그것은 백이 이제 확실하게 지금 잘 된 겁니다. 이창석 선수의 머리에는 아마 계속 여기 침입해서 네. 그냥 지우는 부분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시선도 한 군데에 꽂혀 있는데요. 상변 쪽인가요? 시선이? 상변일까요? 중앙일까요? 네. 그 방면인 것 같기는 해요. AI가 보여준 거기보다 한 칸 아래네요. 아까 인공지능은 여기였는데요. 수보다 좀 더 깊은. 네.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가 이제 계속 백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손 빼고 있을 때는 여기는 이제 그냥 집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지키면 집이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뭐 들어가면 여기 집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모자가 한눈에 보이기는 한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둬주면 아마 이창석 선수가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렇게 붙이면요. 젖힐 때 호구를 쳐서 막으면은 바로 이제 한 점이 잡히게 되죠. 아, 이게 가두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면 위쪽에서 봉쇄 쪽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뭐 입구자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공격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인원 진행이 되고 여기를 오는 순간에는 흙의 모양이 이제 뭐 완벽하게 지금 사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붙이기에는 약한 돌에 붙이게 되는 건가요? 여기요. 붙이면 일단 젖히고 뻗어야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호구를 치거나 하게 되면 이 둘이 그렇게 공격을 뭐 심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가 한 칸을 더 들어간 것이 덜 들어갔을 때 아까 뭐 인공지능은 이렇게 뭐 날짜가 나오고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변 쪽에 일단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좀 싫어서 한 칸 더 들어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상변을 두 칸으로 받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게요. 정말 떠오르지 않는 곳인데 그쪽을 또 한번 물어보네요. 일단 뭐 첫 느낌은 여기 붙여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흙이요. 네. 만약에 이제 다르게 간다면 뭐 인원 부근? 근데 이렇게 와주면은요 백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또 밀어버리고요. 이 한 점 그냥 포기하고 이쪽이 벽이 쌓이게 되면 네. 이 한 점이 이제는 정말 뭐 위험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하기 쪽이 아직도 흙이 확실한 집은 아니거든요. 아까 계속 보여준 자리는 네. 붙이고 젖히는 수법이었거든요. 오, 그쪽을요. 호구로 받고 상대를 한번 바라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속점이 이제 잡히지 않는다면 네. 이돌과 이돌의 교환은 백의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기 이제 끊는 수 없어졌고 이제 흙은 뭔가 이제 열분들이 없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여기 끊어지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네. 백만 약한 돌이니까요. 우선 철주로 좌변 차단을 한다면 아 이렇게요. 예. 일단 확실한 차단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인원 진행을 해야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면요. 이 흙은 이쪽이 완벽하게 봉쇄가 돼도 이쪽은 확실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백도 밀어서 싸워야 하고요. 같이 나가고요. 근데 이 싸움이 흙이 유리한 싸움이에요. 이쪽을 만약에 두거나 한다면 밀어가고요. 오히려 백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까지 두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씌워봤는데요. 네. 아까 그 붙이는 수 두면 연결이었거든요. 지금도 연결은 돼요.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뒀을 때 아마 이 김명훈 선수가 이제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인원 진행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이쪽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러면 확실해지는군요. 근데 김명훈 선수의 생각은 이제 흙의 연결고리는 뭐 이쪽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한테 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도 일단 이쪽은 지금 잡힙니다. 백도 좌변에서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흙의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수습하는 방법이 네. 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뭔가 악수교환을 안 해야 됩니다. 악수교환을 안 해두어야 백이 이제 이쪽 부분을 잡으러 왔을 때 뭔가 이제 이쪽 부분으로 나와서 이 부분의 흙의 백의 이제 약간의 이 엷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깥으로 탈출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두터워진다면 이런 부분이 이제 두터워진다면은 이 돌은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좌변을 연결해두고 상변의 승부 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렇게까지요. 여기를 한 번 더 두고 네. 여기까지 백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러고 살면은 정말 뭐 백은 울고 싶을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잡는 쪽이 좀 더 편하겠죠. 좌변 쪽까지 두고 상변마저 살게 되면은요,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뭐 편하게 바둑을 이기는 길이긴 합니다. 이돌과 이돌의 교환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붙여서 쉽게 사는 거였는데요. 여기 뭔가 악수 교환을 백이 하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으로 집으로 보면 굉장한 악수 교환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흙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석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돌과 이돌의 교환은 백이 덕을 본 겁니다. 이창석 선수도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교환을 했구나. 백이 이제 손해를 보면서도 이 네. 교환을 했구나. 이제 알았다. 뭐 이런 듯이 이제 고개를 끄덕인 거고요. 좁은 공간에서의 응수타진은 날카로웠어요. 뭔가 확실한 손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둑을
넓게 보니까 그 교환이 이제 또 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선은 붙여서 탈출하려고 하고요. 이창석 선수도 뭔가 저는 악수를 투지 않고 살리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를 찾지를 못하고 바깥쪽 이제 탈출하는 수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막아준다면 연결이지만 들어가게 되면 양쪽을 맛보기로 노릴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지금 아마 김명훈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위로 뻗느냐 아래로 뻗느냐. 그러니까 위로 뻗어서 두면 가장 편하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쪽 부분으로 이제 활용당하는 것이 이제 좀 싫거든요. 흙에 이제 호구 모양이 생기면서 안형도 갖춰지고 이런 것이 싫기 때문에 아래를 두고 인원수까지 선수가 된다면 더 많은 득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방금처럼 되면 집으로는 득일 것 같은데 중앙면에서는 좀 안 좋은 형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중앙 부근은 그렇게 지금은 흑백간에 아주 중요한 곳은 아니니까요. 당해줘도 되는 네. 거군요. 김명훈 선수가 확실하게 좀 움직임이 많기는 하네요. 이창석 선수와 이렇게 비교를 해도 정말 좀 움직임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기사들도 네.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될까요? 아주 위쪽이죠. 네.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위쪽입니다. 네. 네, 이창석 5단의 자세도 재밌는데요. 재밌는 것 같아요. 장구대국이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 도전기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이제 제한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 뭐 네. 이런 시절에는요. 이창석 선수와 같은 전원 자세로 대국을 하는 기사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의자에 이렇게 양반 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대국을 하는 모습도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도 이틀거리 대국을 하고 할 때 보통 이제 일본은 바닥에서 앉아서 대국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진은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담요까지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네. 뭐 이제 대국을 하는 거죠. 양말을 벗는 기사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길게 되면은요, 그만큼 이제 그 대국하는 기사들 입장에서도 좀 뭔가 좀 편하게 대국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뭐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대국을 하게 되면 네. 정말 이 정자세로 앉아서 두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요. 저기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수는 아마 배제를 할 겁니다. 이수는 지금 이제 제외를 할 거고요. 이쪽으로 넣는 수, 이쪽으로 넣는 수. 저는 한 2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혹시 이는 수? 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나요? 좀 과격한 수가 떠올라서 네. 질문을 드려도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수는 오. 그게 수네요. 사실 뭐 잘 떠오르진 않는 수인데 이 수는 여기 연결고리를 일단 막는 거고요. 네.
이수 두니까 이제 막대가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백이. 이수는 이제 여기 막는 수를 일단 보강을 하는 거고, 있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양쪽을 다 두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욕심을 좀 부리는 거죠. 근데 저 인공지능의 저 막대는요, 인공지능의 막대는 딱 저겁니다. 어떻게 두면은 가장 이길 확률이 더 높으냐. 그러니까 최선의 수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저 수도 상당히 좋은 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와 같이 이제 뭐 뻗거나 하면은 좀 쉽게 가는 길인 것 같고요. 쉽게 이제 이쪽 차지하고 뭐 이렇게 가는 길이고, 같이 이제 인원수는 또 뭐 있는 정도일 것 같고요. 맞고, 치고, 있고, 여기. 그러면 또 젖혀가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 돌도 뭔가 좀 얇아지긴 하니까요. 여기 차단이 이제 과연 확실하냐가 문제거든요. 네. 여기 차단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먼저 찝어간 수는 좋은 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꺾는 수가 과연 되느냐인데요. 이것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뭔가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모양 자체가. 네. 이렇게 연결을 해도 이런 곳 두면 여기를 받아야 하고요. 몇 수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세 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세 수가 넘을 것 같아요. 줄이기가 어렵군요. 네, 일단 네 수는 뭐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가 일단 찝어간 수는요, 저 부분에서 가장 최강의 응수였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자신 있다고 한 지금 이제 중반전이 들어섰거든요. 본인의 약점을 좀 초반을 꼽았었는데 우선 초반은 그래프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시피 점수 좋게 넘어갔던 것 같고요. 네. 저도 흙이 여기 뒀을 때 이수는 거의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막는 수, 넣는 수, 넣는 수, 막는 수는 아니고요. 이쪽 넣느냐, 이쪽 넣느냐 하다가 이수가 보였는데요. 네. 그 길을 또 뒀네요. 김명훈 출단도 장고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찾아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떠오르진 않는 수잖아요, 여기가. 뭐 이렇게 뻗거나, 뭐 이쪽 늘거나 막거나, 뭐 이 정도인데, 김명훈 선수 일단 뭐 생각 자체가 정말 뭐 좀 최강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인원수를 지금 두었습니다. 혹시 조금 더가 있을까요? 끊는 수요. 이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아닐 것 뒤쪽으로 같아요. 가는 건가요? 아, 받아둡니다. 호구로 받아두네요. 김명훈 선수가 지금 여기를 두니까 지금 그래프가 거의 5대5가 됐습니다. 네. 그 지금 뭔가 여기 둔 수부터 해서 뭔가 지금 뭐 백이 좀 좋지 않다. 인공지능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김명훈 선수는 여기 좀 뭐 당하더라도 일단 여기는 확실하게 내가 잡아야겠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요.
찝는 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호구는 그래프를 봤을 때 정말 찬성하지 않는 수인 것 같은데. 이 수는요, 지금 왜 점수를 많이 이제 깎아먹었냐면은 네. 여기를 있고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호구를 치더라도 흙이 이렇게 젖혀가게 되면 상변 쪽에 집 모양이 지금 꽤 불어납니다. 흙이 한 칸 띄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단수를 치면요. 이을 때 이렇게 찔러서 이 한 점 연결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젖히면은 거의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는 지압을 했지만 네. 흙이 이제 여기 단수를 치면 이어야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 오게 되면 오히려 이 돌이 지금 열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 수도 사실 이렇게 뛰는 수가 된다면 뛰는 수가 득이거든요. 근데 김명훈 선수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내려선 것은 뛰었을 때는 뭔가 이제 맛이 나쁘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붙이고요. 끼우고요. 단수를 치고요. 이어야 하는데 이런 거 뻗게 되면 여기 지금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앙은 이렇게 씌워서 잡을 수 있습니다만 붙이면요. 여기가 거의 뭐 선수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다시 살아가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뒀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쪽 부분 또 비마 붙어서 이제 끝내기를 많이 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상당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것이 별로 없다. 인공지능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뭔가 이제 잡아서 기분은 좋은데요. 앞으로 이제 당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처음으로 그래프가 흑쪽인 그래프도 등장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석 5단과 김명훈 7단의 본선 2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